서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여야 서울시당과 시민들의 입장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애초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님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10년 단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현재 건설 중입니다. 연장선까지 포함하면 8개 정도 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개통이 된 곳도 있고 아직 예타도 통과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봐야 할까요? 현재 경전철 사업은 추진 방식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민자 사업과 재정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서부선, 위례 신사선은 현재 민자 사업자와 실시 협약 실현 직전이며 재정 사업으로 진행 중인 강북 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 위 신설 연장선은 수요 예측 제조사를 통과한 뒤 기본 계획을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2008년부터 계획한 것과는 달리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러다가 백지화되는 게 아닌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내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철도 사업을 위해서는 예타를 시행하는데 여기서 경제성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이 도입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러한 교통 소외 지역으로 거주 인구 및 이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타 지침으로는 사실 교통 소외 지역의 경전철 도입은 어려운 상태로서 전임 시장 당시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 확장을 통해 도시철도 네트워크 연결성 강화가 필요함과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서 비강남권의 경전철 사업을 서울시의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입장은 어떠한 지역 균형 발전 측면보다는 경제성 측면을 보다 중시하면서 경전철 추진에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의 한 해 적자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한 1조 한 2천억 원에 달하였고 여기서 경전철까지 도입된다면 그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기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울 경전철이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고 우이 신설 노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전철은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도입되는 예상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교통 소외 지역으로 기름동, 홍은동, 화곡동, 장안동, 봉천동, 쌍문동 등을 중심으로 이제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지역은 거주 인구, 유동 인구가 낮고 또한 무임승차 대상인 고령자 비중이 높아서 수익성은 취약하고 또한 이런 곳은 공공도선 특성을 지니고 또한 그런 지역 균형 발전 또는 교통 취약 지역의 교통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한 취지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향후에 신규로 도입되는 대부분의 교통수단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살펴보면 약 10년간 한 65%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교통수단이 도입되어도 신규 수요는 늘지 않고 대중교통 간 전환 수요만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신림선 또는 그런 우이경전철 인근 지역에는 기존의 마을버스가 이러한 수단을 대체하고 있었는데 현재 마을버스 이용객은 한 40%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전철뿐만 아니라 신규 대중교통이 계속 증가가 되면 서울시 대중교통 예산 분담은 전환 수요의 발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서울시에 경전철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한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서울시의 어떠한 대중교통 체계를 살펴보면은 그 광역, 간선, 그 지성교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며 이러한 교통수단 간에 그 연계 환승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지금 서울시는 2022년 하반기에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개발은 어떠한 그 강남권에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강북권 개발에 보다 집중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 강북권 균형 발전의 핵심이 바로 도시철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예를 들어서 그 강남권의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철도는 그 9호선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강북권은 현재 부재한 실태이며 이는 그 경전철 중에 하나인 강북 횡단선의 도입으로 강북권의 어떠한 동서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그 강북권의 어떠한 그 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전철 확장을 통해 강북 시민들 역시 어느 곳에서나 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철도를 중심으로 강북권 역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셨을 때 경전철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전철은 경제성이 낮은 노선으로 그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지 없이는 목표 달성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울시는 최근 그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 지역 격차를 해소하여서 강북도 강남과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떠한 그 경제성 위주로 개발 사업만을 고집한다면 그 대규모 건설 사업은 여전히 강남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말로만 이제는 균형 발전이 아니라 이러한 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그 경전철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정부 및 서울시의 어떠한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어떠한 그 균형 발전 지표의 강화, 어떠한 그 예산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경전철 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시 경전철 사업 추진 전망에 대해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